국민의힘에서도 이번 달 2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후보들의 당권 경쟁 레이스 막이 올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방금 들으셨듯 지도부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전당대회가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렇게 대립하는 모양새로 흐르는 것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이들 중에서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정 대변인님, 네. 좀 이런 인물들을 염두에 두고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분으로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좋지 않은 시각, 그러니까 편치 않은 시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대응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5월에 탈당을 했잖아요. 예.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평가하기를 출당에 가까운 탈당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려고 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비춰질수록 우리 당이 일반 대중에게서는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른바 윤 어게인이나 또는 계엄령과 관련해서 지지 선언을 했던 분들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당대표 선거를 제외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선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당이 과거보다는 더 좋은 정당으로 국민에게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당원들로부터 있을 겁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 절연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선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전한길 씨를 히틀러나 스탈린에 비유한 표현도 있었는데요. 박민영 대변인님, 예. 지금 전한길 씨를 히틀러나 스탈린에 좀 비유하면서 혁신위에서는 전한길 입당 논란을 좀 돌파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비유가 아니죠.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인종 자체를 악마화해서 민족 말살 정책까지 펼쳤던 인물들인데 전한길 씨가 다소간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고 강경한 노선을 취한다라고 해서 비견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독일에서조차도 특정 성향을 가진 정당을 해산함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적용을 합니다. 그만큼 민주사회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윤희숙 위원장의 발언은 조금 과도했다.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당에 필요한 것은 상벌체계와 기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원장이라고 나선 안철수 후보자가 30분 만에 사퇴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윤희숙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위원장 개인의 주장을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은 혁신위원들의 합의와 의결을 거친 혁신안을 가지고 온 것인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의를 이어갔거든요. 지금 저희 당에 상벌체계 자체가 없고 당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무가내 듣보잡 공천을 받고 당에 심지어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징계 절차도 없고 이런 식의 막무가내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떴다방 정치를 탈출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당권 주자 행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반탄 주자인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좀 우클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사이요. 같이 좀 반탄으로 분류되는 후보죠.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의외로 좀 다른 노선을 가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현재는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도 현재는 출연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좀 의외의 답변 아니었습니까? 지금 답변이 현재는이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최근에 보여왔던 정치 행보는 갈지자 행보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사실 대선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 선출되기 전만 하더라도 한덕수와의 단일화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대선 후보 되자마자 갑자기 다른 소리를 했죠. 그리고 대선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표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 나한테 하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에 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다. 한 다음에 지금 당대표 레이스에 좀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전환기 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메시지도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내다가 갑자기 지금 좀 애매한 메시지를 내고 있죠. 저는 현재는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 자체가 나중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전직 그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로 인해서 본인이 좀 높은 지지율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본인이 굳이 극우적 뭔가 전환기 씨까지 품으면서 갈 필요가 있겠는가?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극우적 그 강성 지지층까지 내가 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바뀐다거나 그 사람들의 지지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언제든 다시 현재는이란 단어를 빼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가 가는 발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성치훈 부의장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전한길 씨는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언론에서 원래 그렇게 뭘 안 했으면은 자기도 지방의 그 바쁜 일정 때문에 연기하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오히려 이 토론회를 뭐라 하니까 정면 돌파하겠다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왜 급쟁입니까? 저 김문수 보니까 진짜 따지고 싶고 참모한테 따지고 싶어요. 기성은 내 것이 미디어에서 뭐 전환길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데 프레임 짜여가지고 피한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 5명은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강원도당 당원 간담회를 가지고요. 안철수 후보는 대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 당원 간담회, 조경태 후보 충청 찾게 되는데 김 전 대변인님,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서부지법을 방문하면서 좀 중도층 공략 행보를 보였던 것 같아요. 좀 전반적으로 보면 행보들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지금 5명의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나면 바로 한 명이 이제 컷오프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4명으로 1차적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명이 과연 누가 탈락하게 될 것인가? 저 지금 5분 중에 한 분은 탈락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가면은 이제 결선 투표에서 2분이 이제 결승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캠프에서 지금 1차의 그 경선룰이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지금의 이 경선 그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의 전략적 행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예비 경선 진행됩니다. 본 경선에 오를 후보는 단 4명인데요. 누가 될지 지켜보시죠.